오승환이라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한 37년 정도 이게 있었고 군생활까지 포함한 40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인데 또 이런 유익한 자리에,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신 것 고맙습니다. 일단 여기 배경을 이제 보금산하고 그다음에 한라산, 그다음에 검색으로 잡아봤습니다. 아마 허군 여사의 고향이 홍군인가 서울인가 이쪽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그쪽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이쪽 바닷가에서 보면은 딱 서울이가 중심이 되는 곳이라서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주인의 특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제주인은 자연을 이겨낸 끈기와 적응력, 또 강한 생활력, 또 공동체를 함께하는 어떤 연대의식, 또 아픔을 견디는 내면의 인내, 이런 것들이 제주인의 마음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4.3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2018년 4.3 70주년을 맞아서 교육희망이라는 곳에 동강리 두 손의 이야기를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4.3 때 7세, 8세였는데 부모님을 다 잃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김여록 할머니는 4.3 추념식에서 손자랑 나는 감동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렇게 절망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의 많은 자손들을 육성해내고 또 이 두 할머니도 빈털터리고 하나도 없다시피 했는데 많은 자손과 재산을 이루어서 후손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또 지슬의 영화에서처럼 아픔 속에서도 서로 돕고 빛나는 어떤 공동체의식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홍춘 할머님을 세계 거버넌스 학회에서 추천을 해서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게 했습니다. 여기 제주도에 보면은 인권사무소가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나 얘기를 해서 할머님이 부학자이지만은 사람을 위해서 많이 해설도 하시고 하는데 어떠냐 한번 추천해보자 해서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사무소가 해서 가서 봤는데 인권상을 받은 사람들은 다 대학 교수, 교장, 학벌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모아봤더니 한 300페이지 이상이 돼요. 언론, 인터뷰라든가 각 TV 방송, 중앙방송, 4.3 때마다 이분에 대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슬이라고 하는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큰 놈께서 올해 50일 동안 사셨던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수상을 했고요. 또 우리 4.3 체험자 홍춘호, 고한순 할머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미국 이에 가서 제주도인의 삶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허금 여사 아까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생계 여성들은 학교 가지 마라, 밭에 가면 일러라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동생들도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막내 보느라고 학교 가지 않고 애기학교로 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여동생이 3명이 있는데 2명이 삼성여고 나왔습니다. 허금 여사님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학교 갈 수가 없었는데 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줘서 또 친구들이 거기 가면은 서귀포 잘 사는 친구들이라든가 이렇게 있어서 반찬도 주고 서로 돕는 그런 의식이 있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고요. 여성도 배워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지역이 산다라는 어떤 철학적인 그런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런 뜻들이 이제 우리 제주도 삼남 지역의 여성들에게 많은 힘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귀포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76년도 3월 3일에 이렇게 개교를 했고요. 건물도 잘 지어졌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요즘 학교 설립 예산들을 가지고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석빛 중학교라고 애도에 요즘 이제 신설을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돈으로 약 375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돈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인들이, 땅 주인들이 팔아줘야 되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2, 3년 동안 이제 트라이하고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예산 책정하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첨단 초등학교는 보니까 578억 원이 든다고 하고 오등공 초등학교는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이 있어서 299억,
삼성 요거를 보니까 75년도에 지어졌는데 도평동 393번지 5,300평 그리고 1억 3천여만 원 그때 돈으로 이제 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돈의 가치는 한 15배 이상 되는 것 같고요. 이거를 그 국토정보 앱에서 그 공시지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평방미터당 12만 2,300원이고요. 이거를 했는데요. 약간 27원 얼마 됐는데 약 37억 공시지가만 37억인데요. 시가로 봤을 때 한 100억 원이 되지 않아 생각이 되고 건축비 한 17억 원 해서 대략적으로 하면은 한 120억 원 이상 들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한 개인이 지금 현재 시세로 170억 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거죠. 만약 교수님 이 돈을 그냥 지금 있다고 하면 학교를 설립하겠습니까?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요즘은 자본주의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나 돈 많이 가졌다 이런 건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가치, 외국이나 이런 데는 살아있을 때 그런 것보다는 이런 공공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만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후손들이라든가 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던 거고요. 아까 이거 설명했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요 설립과 허근 여사의 삶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 가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허정옥 박사가 아주 감동 있게 개인적인 의견까지 곁들여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국회에서 사진 찍었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회 최정숙상을 수상을 했고 서귀포 여성교육의 어머니로서 당당히 우리가 존경하고 또 이런 것들을 또 확산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요즘 시대는 뭐 많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랑도 하지만은 그 당대에 끝나고 잠깐입니다. 재산이라는 게 잠깐 우리 뭐 많이 있다가도 몇십 년 지나면 이렇게 되고 하는데 이런 돈이 있을 때 가치 있는 곳에 쓰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 무학자가 학교를 설립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 얘기 중에 같이 잘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속에는 겸손, 많이 가졌고 했지만 겸손하고 자기 거를 희생하고 공동체 의식을 발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면서 제가 같이 도와주고 있는 사삼 할머니, 아까 김연옥 할머니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이런 일이 있어서 할머니가 있다. 아유, 나가 같이 가면 되겠다고 하고, 내가 돈이라도 좀 희사를 줄까 이렇게 170억까지 희사해서 그 상담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얘가 조금이라도 희사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일찍 얘기했으면은 오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적수상 시상할 때 이제 신성 여고 동문들과 함께 했던 겁니다. 같은 여성 교육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최정수 선생님 아까 임 박사님 얘기했지만 이런 훌륭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기리는 사업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앞으로 확산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해진 발제와 지정 토론은 다 끝났는데요. 이제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